자,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베이직 애들 정도 보셨고, 이제 라인에이트라는 걸 보실 거예요. 자, li의 nth child. 자, 10번째 i에다가는 자, 라인 hate라고 하는 아이를 볼 겁니다. 자, 한 줄일 때는 우리가 해당하는 아이를 놓고 봤을 때 뭐 일부러 위아래 가운데 오거나 할 때 많이 썼던 기법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넘버가 자꾸 헷갈려서 앞에다 이렇게 넘버링을 하나 달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번째니까 해당하는 요 라인이겠죠. 자, 여기다가 li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값, li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값은 40픽셀입니다. 그래서 라인에이트를 저는 40픽셀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 감싸고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40픽셀만큼 에서 가운데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시는 거는 요 li 자체 패딩 값에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패딩 제로를 해서 패딩을 없앤 다음에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기준으로 가운데 배치가 돼요. 하지만 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아래로 내려가요. 이유는 이 영문서체 같은 경우는 흔히 라인을 4개를 긋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했으면 밑에 걸 제외하고 여기에다 글씨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요거를 딱 제외하면 요렇게만 놓고 보면 가운데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로 살짝 삐져나오는 것까지 계산을 해버리면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라인에이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에다가는 제가 텍스트를 br 태그를 하나 쓸 거고요. 여기다가 로렘 10개 단어 너무 적겠다. 20개 정도의 단어가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쓰겠습니다. 조금 더 길죠? 자, br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중간에 한두 개 정도 더 넣어서 라인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가 기니까 아마 다 먹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저는 li의 11번째에다가는 패딩 값 일단 없애겠습니다. 패딩 없애고 진행할 거고, 높이 값도 저는 15픽셀이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그러면 11번째 있는 아이가 이렇게 글씨 하나 정도 양은 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주겠습니다. 자, 20픽셀 정도 주고요. 마진 버텀 얘는 조금 많이 주겠습니다. 자, 150 정도. 자,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줄게요. 25, 30 주겠습니다. 자, 이제 라인에이트 한번 써볼게요. 현재 기준에서는 30픽셀 박스만큼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커서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을 건데요. 여기서 제가 라인 헤이트라고 쓰고, 자, 라인 헤이트라고 쓰고 높이값 그대로 30픽셀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30픽셀이라고 쓰시면 이 li가 가지고 있는 박스의 높이가 30인데 이 안에 라인 헤이트, 줄간격이라고 하죠. 사실은 얘를 줄간격을 30픽셀만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였다면 첫 줄은, 자, 첫째 라인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첫 줄의 내용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30픽셀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그 다음 라인에다가 필요한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2, 3, 4, 5, F, G, Y, K, L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첫 줄은 변하지 않고 처리되는 이 아이를 우리는 레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인 헤이트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해당하는 내용의 전체를 30픽셀 기준으로 이곳에 원래는 글자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A, B 일부러 좀 잘 안 보이는 걸로 썼어요. 근데 30픽셀 기준으로 그만큼 내려와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30픽셀만큼 간격을 줘서 또 라인이 하나 들어가고 이 라인 기준으로 다시 K, L, P, M, S 이렇게 계속 처리가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이 간격이 똑같이 30으로 보이기 때문에 30픽셀만큼 간격을 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위아래 30을 가지고 그 안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라인 헤이트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 간격 안에서 배치가 되게끔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첫 줄, 위에 줄, 그 다음에 사이 간격이 얘랑 똑같은 간격만큼 처리, 또 똑같은 간격만큼 처리, 또 동일한 간격만큼 처리가 돼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줄일 때는 약간의 응용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운데 배치하기 쉽게 쓰지만, 두 줄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 헤이트를 쓰면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원래 들어가는 라인 헤이트는 요거 12번째 것까지만 할게요. 자, BR 로렘 한 3단어 정도 더 들어가게끔. 얘는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자, LI의 NTH 차일드 12번째에다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인 헤이트는요 120%입니다. 이 120%의 의미는 뭐냐면 폰트 사이즈에 대한 크기를 기준으로 내가 10픽셀만큼 했다면 라인 헤이트는 12픽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해당 라인의 기준으로 12픽셀 간격으로 처리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간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그래픽 계통의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평균 120%로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서체도 여러분들이 직접 원과 글씨를 작성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12에 14.4 계산해보시면 120%, 또 10에서 하면 12포인트가 오토라는 세팅으로 되어 있죠. 120%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따지자면 워드나 아니면 한글 문서 같은 경우는 130% 또는 160%가 베이직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간격이나 내용들은 다르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LI의 NTH 차일드, 저는 13번째 항목이고요. 위에서 봤던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보신 거는 서체의 스타일, 폰트 패밀리군요. 자, 폰트 그리고 패밀리였죠. 그래서 이 폰트 패밀리는 사실은 뒤에 가기 때문에 이 앞으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였고요. 그 다음에 라인 헤이트였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얘네들도 폰트라고 하는 항목 하나에다가 한 줄로 축약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폰트라고 쓰고, 그 다음에 스타일과 웨이트는 사실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저는 노멀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900이라고 쓰고, 사이즈는 20픽셀 그냥 하겠습니다. 슬러시 라인 헤이트 120% 한 칸 띄우고
폰트 패밀리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까 파타야였나요? 자, 이런 서체를 또 노토 산스, 정확한 서체 이름을 봐야 되니까 확인할게요. 노토 산스 KR이군요. 그대로. 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산스 세리프.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써먹어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아이가 13번째 얘인가요? 자, 굵어지고 서체 커졌죠. 만약에 이탈릭까지 적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탈릭이라고 쓰시는 순간 해당하는 서체는 기울임까지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방에 한 번에 쓸 수 있는 기법들이 축약형이라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14번째로 가겠습니다. 축약형으로 처리하는 것 이외에도 서체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기 로렘이 쓴 텍스트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보이는 서체에 대해서 간격을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 자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합니다. 네, 위에서 여태까지 전부 다 폰트라고 썼는데 얘는 레터라고 하죠. 글자 하나의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글자와 뒷글자 사이 간격이라서 0이라고 쓰시면 이 간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자, 이거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자, 14번째 거. 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1 픽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이 간격이 좁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단위를 위해서 살짝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위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0.125. 자,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어서 표현되는 거 동일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알림 없군요. REM까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줄어든 거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직이 0이고요. 그 사이 간격을 마이너스 옵션을 붙이는 순간 사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0.5 REM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값을 안 쓰면 당연히 사이 간격은 벌어져서 처리가 되겠죠. 또는 자, NTH 차일드 15번째에다가는 레터 스페이싱이 아니라 워드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아이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드라고 하는 것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라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15점 하고 한 칸 띄우고 로렘 컴마 한 칸 띄우고 쓴 이 사이 간격들을 나는 기본은 0이지만 사이 간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이너스 1 REM 쓰면 간격 자체를 줄여서 붙어버린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줄이거나 더 늘리려면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관련된 내용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띄어쓰기 없는 것처럼 되죠. 알림이 아니라 픽셀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만 일부러 계속 눈에 익으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15번째죠. 로그인입니다. 로그인은 우리 눈의 시선에 많이 보는 것들은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 로자인이라고 읽지 로그인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 그리고 인 말 그대로 기록해서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쓰게 되어 있고요. CSS에서 표현할 때 보시는 것처럼 단어와 단어 사이를 붙여서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추가 수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살을 좀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대로 그냥 가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자,
글자들이 텍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되시면 글자의 모양을 바꾸게 되는 형식입니다. 이때 자, 텍스트 트랜스폼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러퍼 케이스입니다. 즉 모두 대문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때로는 자, 어퍼케이스가 아니라 작게 만드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NTH child 16번째고요. 텍스트 트랜스폼에서 자, 우리는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로어케이스라고 사용하시면 처리가 똑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애초에 소문자였기 때문에 뭐 딱히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모두 다 대문자로 바꿔놓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다가 로렘 입숨 어퍼케이스 라고 쓰겠습니다. 자, 모두 대문자로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글자는 소문자로 적용이 됩니다. 대문자나 소문자가 아니라 나는 단어 중에 첫 글자만 쓰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 li에 nth child 17번째에다가는 단어 중에 첫 글자로 텍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똑같이 자, capitalize cap이잖아요. cap 감싸는 첫 번째 해당 요소 끝에 들어가는 요소를 얘기해서 capitalize라고 사용하시면 17번째 글자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기법이 나온 이유는 소문자로 썼을 때 대문자로 보이고 싶은 거고, 읽는 것 자체는 소문자로 그대로 읽고 싶고, 반대로 단어 자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고 싶은데 소문자로 쓰면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니까 보이는 건 소문자로 보이고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싶을 때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기법을 쓰고 싶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트랜스폼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텍스트 박스가 좀 기니까 약간만 줄여서 자, 가로값을 300픽셀만 할게요. 그럼 17번째 박스가 살짝 작아졌죠? 텍스트 글자에 대한 얼라인 이라고 합니다. 자, 글자에 대한 정렬을 기본은 레프트, 저는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라고만 써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정렬이라고 해서 글자에 대한 정렬을 오른쪽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자, 저는 18번째에다가 여러 줄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로렘을 마찬가지로 한 30단어 정도로 채워 넣겠습니다. 자, 로렘하고 뒤에 30이라 쓴 다음에 바로 내용 쓰시면 길게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가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가로값에 대해선 한 400픽셀 정도로 가고요. 높이값은 오토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째가 해당하는 내용만큼 변경이 됐겠죠. 자, 이때 텍스트 얼라인 이라고 해서 저는 justify 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들의 글자는 모두 양쪽 정렬이 되면서 끝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정량만큼 안 되거나 아니면 마지막 줄이거나 하는 처리가 되면은 한쪽으로 쏠려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처리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li에 nth child 19번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19번째 라인도 박스가 좀 큰 감이 있으니까 저는 가로값을 한 200픽셀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 길이를 조금 더 늘려 보겠습니다. 19번째 들어가는 텍스트 길이를 자, 저는 로렘에 한 20단어 정도로 채워 넣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쭈루룩 내려오게 됩니다.
블럭 요소일 때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no wrap이라고 해버리면 불필요한 공백을 화이트 스페이스에 no 랩을 해라, 감싸는 거 없이 그냥 쭉 한 줄로 미뤄지게 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대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만 사실 쓰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같이 쓰시면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박스 자체를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쓸 거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글자 튀어나간 거는 안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넘치는 거긴 한데 텍스트 오버플로우, 즉 글자가 넘치는 경우엔 어떻게 할 거니? 라는 뜻으로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엘리시스를 쓰시면 기본은 클립이에요. 자, 엘리시스라고 하는 걸 하면 엘리시스 뜻이 말줄임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끝에가 말줄임 표시로 처리가 되면서 글자 내용이 더 있어요 라고 내용이 바뀌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는 건 끝에 더 있어요 라고 표시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한 줄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러 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표현이 안 돼요. 옵션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브라우저들이 호환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에 사이트를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왜 그런가 하고 저도 찾아봤더니 자바스크립트로 강제로 그 내용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좀 복잡하게 연산하게끔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일단 현재 기준에서 마지막 거네요. 자, nth child 20번째에다가는 자, 가장 쉬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태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데코레이션 들어가 있고 ABBR 태그도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니 언더라인 쓰세요 라고 해버리면 밑줄을 들어가게 만든다 라고 처리할 수 있고요. 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에다가 추가적인 옵션을 제가 붙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A가 컬러겠죠. 그럼 이 컬러는 우리가 다른 색깔을 적용해서 밑줄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들어가는 스타일인가? 자, 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티드, 즉 점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서체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이 정도 안에서 끝납니다.